안녕하십니까, 최공재입니다. 어, 저번 주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공재의 시네마 까먹는 소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어색한데요. 저번 주에도 대본이 없었지만 이번 주에도 대본다운 대본은 없이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아직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아니 카메라 뒤에만 있던 사람이 지금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어색해지는데요. 뭐 시간이 점차 흐를 테니까 점차 흐르면 좀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답답하더라도 저도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은 답답하겠지만 저는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최공재의 시네마 까먹는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TV를 꿈꾸는 이런 TV인데요. 저희 프로그램만큼은 시네마 까먹는 소리만큼은 이제는 제발 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싶은 방송,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싶은 프로그램 최공재 시네마 까먹는 소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주처럼 역시나 좀 버벅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예. 미치겠다. 진짜. 자, 종부가 영화가 좋냐? 뭐 이런 주제인데요. 지금 영화 코너에서 지금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답답한데,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뭘 할까 하는데 이 자식이 정했어요. 이 자식이. 아주 지는 말 않고 얼굴 안 나온다고 아주 그냥 제 무덤을 파는데, 어쨌든 주제는 정해놨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사는 해야 되니까 해보시오. 인사는 하고 시작합시다. 참. 그렇지. 이거 쏘지? 예. 참. 예. 아이언맨 요즘 대박 친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그래. 아이언맨 3의 대박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고. 자, 전설의 주먹 힘내시고요. 야, 참 답답하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종부가 뭐 영화가 좋냐? 좋냐? 뭐 이거예요? 비꼬는 듯한 말투죠. 종부가 영화가 좋냐? 뭐 이런 거. 그래요. 너는 얼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가세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상사부 일체 만들었던 그 심승보랑 감독의 어떤 그 종부 카페 이 논란 같은데, 또 뭐 영화계가 뭐 98%, 뭐 99%, 98%가 뭐 좌파가 장악했다, 뭐 이런 그런 거에서 이걸 다 종부아라고 해서 좀 싸잡아서 욕하고 싶은가 본데요. 자, 본인도 그럼 뭐예요? 맞아요? 할 말 없으니까 그런 거지. 예. 근데 제가 저 주제를 보니까 좀 답답해지는 게, 종북이라는 개념도 참 애매해요 지금. 그러니까 80년대부터 학생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는 종북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애국 진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보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굉장히 이제 애국스럽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종북이라는 개념이 너무 달라서, 그 아직 종부라는 개념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종부가 영화가 좋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종부기를 어떤 놈으로 둘까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이것을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떠나서 영화판 안에서만 좀 한정 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영화 코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답답한데요. 이 종부가, 당신이 말했던 종부가, 이 종북이, 이 종북이라는 개념을 영화판에서 이해를 하려면
아마 한 1970년도까지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970년대부터 이제 군사시 정권 시절부터는 이제 그 대학생들이 그때는 이제 학생운동 이제 뭐 그 뭐냐 그 반미주의를 추구하는 뭐 PD계인지 NL인지 뭔지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을 추종하는 무슨 북한을 추종하는 가지고 주체 사상을 따르는 그 NL과 PD 두 파가 있다고 해요. 두 파가 있었는데 물론 뭐 저희 형도 뭐였는데 저는 운동 그때 학생운동에 별 관심이 솔직히 없었던 놈이고, 저는 하루하루 살기도 벅찼던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거에서 좀 이제 신경을 안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러니까 NL이든 PD든 누구든 그 당시에 그 70년대 후반부터 이 영화라는 어떤 하나의 예술 장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총연맹에서 영화연맹 같은 게 만들어져서 대학생들이 일단 영화를 정치 도구의 장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주 일반인도 장성군매라고 하면 알게 될 겁니다. 저기 종이 한 장만 주실래요? 제일 위에 있는 종이. 예, 주시면 보시겠지만 장상군매라는 걸 보면 알겠지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파업자나 오 꿈의 나라 같은, 그리고 장상군매까지 아주 DVD까지 출시가 돼서 아주 버젓이 팔리고 있죠. 지금도. 이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맨 처음에 노동운동을 독립영화 형식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것이 반미냐 아니면 친북이냐라고 봤을 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냐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반미보다는 이제 그 친북, 지금 말하는 종북 세력에 좀 가까운 세력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노동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장성군매부터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의 한 혁명으로 인해서 파업전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각 대학에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18, 19살 때 정도에 전북대에서 자전거 훔치러 갔다가, 지금 고백합니다. 이제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너 발로 차냐? 당신은 합법성을 지켜요. 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말도 못하고 얼굴 못 내민 주제 말이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북대에 가서 그 영화를 봤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에 있었죠. 그러면서 그 진영이 이제 쭉 진영 오다가 90년대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되면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립영화나 아니면 상업영화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상업영화까지 진출해서 전반적인 지금 이제 영화계의 흐름을 흔히 말하는 좌파 상향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어떤 종북 세력의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영화계가 종북주의자들의 판에 적응이 됐다는 것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소수의 그 당시 386 운동권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였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무의미한, 그리고 이미 시간이 소멸된, 필요가 없는 어떤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80년대의 어떤 노동운동이라든가 뭐 PDL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제된 것이 없이, 누군가의 반론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 영화인 전체가 다 종북주의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그 흐름을 만들어낸 세력들,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친북주의자들, NL인지 PD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친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 영화계의 어떤 권력은 분명히 종북주의를 성향을 띄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걔네들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넓은 틀 안에서, 영화 틀 안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자, 그렇다면 왜 얘네들이 영화를 선택을 했을까? 라는 것은 뭐 역사를 봐도 뻔합니다.
독일을 봐도 독일의 나치에서 괴벨스가 영화를 철저하게 이용을 했고 중국의 모태동도 영화를 철저하게 이용을 했죠.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바로 형제들인 이제 북한을 보더라도 북한에서도 김일성부터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은 모르겠어요. 김일성, 김정일까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상옥 감독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납치를 해갈 정도였으니까 영화를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뭐 사람들은 뭐 그래서 좌파 성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화라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될 방법은 유일한 거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힘이거든요. 이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은 될 수 있다 없다가 결론 지어야 된다고 할 때 공산주의에서는 철저하게 그 권력자들이 영화라는 것을 매개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음악 다음으로 일반 대중들한테 쉽게 각인될 수 있는 거지만 음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을 타지만 영화라는 것은 어떤 기록물로 저장이 되어서 10년이 지든 30년이 지나든 다시 꺼내볼 수 있다는 거. 그 당시에 뭐 음악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영화라는 것은 이제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면에서 지금 21세기 면에서 좀 더 강해진다고 했을 때 최소한 영화라는 장르가 어떤 좌파 성향의 어떤 권력화 구조를 이루고 오는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문화혁명의 도구로 사용됐을 거라는 것은 뭐 뻔합니다.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이 친구가 이 봉다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언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쪽팔리고 좀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순간 저작권을 줘야 되니까 그냥 계속 봉다리라고 할게요. 오늘은 봉다리가 아니라 박스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이 주제를 정했던 것은 뭐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상사부일체, 두사부일체 시리즈의 3편격인데 아주 쓰레기의 전형이죠. 이런 영화를 만든 심승모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종북 카페를 운영을 해서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터지기 시작을 했죠. 문제가 많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라고 했나 이제 뭐 영화인들이 마치 뭐 종북주의 어떤 종북주의자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종북아 영화가 좋냐라는 것은 일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좀 제외를 해두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권력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화라는 것은 움직이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그 주체 세력들, 영화의 주체 세력들은 분명히 종북주의자가 맞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심승모라는 사람의 과거 전력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뭐 조감독 시절에 보면은 이제 뭐 이 사람이 조감독을 하면서 만들었던 영화들이 저기 포스터 한 장 더 줘봐요. 두 번째 거 그렇지. 빨리빨리 좀 그런 거 좀 빨리빨리 해줘. 이런 거죠. 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하얀 전쟁 남부군에서 남부군에서는 뭐 이제 빨치산 얘기를 했었고 하얀 전쟁에서는 이제 베트남전 얘기를 합니다. 뭐 또 어차피 둘 다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하긴 했지만 뭐 소설에 대한 얘기는 먼저 이제 그 문학계에 대한 얘기는 한번 얘기를 꺼내면 영화보다 더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그 조감독 생활을 했었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더 터집니다. 뭐냐면 이 조감독을 했을 때 이 사람의 감독이 바로 정지영 감독이었다는 거죠. 정지영 감독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대선 때는 이제 남영동 1985를 개봉을 시키면서 아예 대놓고 이 영화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 초에는 지금 전주영화제가 지금 전주에서 한창 하고 있는데요.
전주영화제에서는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해서 천안함의 모든 의문점들을 음모론이죠. 그런 것들을 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기 조감독,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는 감독과 조감독, 그 당시에는 그 도제 시스템이라고 있었습니다. 도제라고 뭐냐면 감독이 조감독을 키워내는 거죠. 키워냅니다. 그 밑에 가지 않으면 감독을 입봉하기 힘들죠. 지금처럼 자기 실력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쨌든 밑에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조감독, 그러니까 자기 조감독 생활을 했던 이 감독이 종북 카페 운영했고 종북주의자로 지금 이제 검찰에서 뭐 이렇게 뭐 잡혀가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스승이 가르치주지 않은 것을 배우는 제자는 굉장히 뛰어난 제자이거나 철저하게 스승의 뜻을 따르는 제자겠죠. 그렇다면 이 심승보의 조감독 시절 보면 거의 다 정지영 감독 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역일 것 같아요. 이번 전주영화제에서도 정지영 감독은 천안함 프로젝트를 시사회장에서 감독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다 종북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정지영 감독을 그때 정치권에서 막 하면서 정치적으로 눈에 누구나 더 뻔히 보이죠. 뭐 부러진 화살부터 해서 남영동 1985 이번 천안함 프로젝트까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얘기했던 정도로 굉장히 말하면 정치적 성향을 띠지만 이 사람한테 종북주의자라는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 나서서 먼저 나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그 말 듣자마자 두 가지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키웠던 아들내미가 종북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비로서 이 새끼는 내 새끼 아니다라고 잘라버리겠다는 의미고 생양아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얼버무리는 거죠.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사상이 떳떳하면 저는 좌든 우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문화계에서는 지금 영화계에서는 잘못된 게 뭐냐면 좌가 98%를 장악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큰 소리 치고 있고 모 국제영화제 국제위원장께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공무원들 앞에서 다음 정권은 우리 좌파가 잡아야 된다고 말을 할 정도라면 떳떳하게 우린 좌파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왜? 저는 아니 세상 어느 누구도 좌와 우는 공존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좌도 있으면 우도 있어야죠. 서로가 싸우거나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좌파일 뿐이지 종북주의는 아니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를 종북자로 싸서 뭐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냐고. 그런 말 꺼낸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첫째로 나는 내 스스로도 그 사람한테 종북주의자라고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를 보더라도 정지영 감독을 종북주의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극좌라고는 얘기를 했죠. 다분히 정치적인 영화 감독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종북주의자라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종북주의자 아니다. 그게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센 양아치들 나는 가장 센 양아치들 그런 놈들이라고 봐요. 떳떳하면 떳떳하게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멍청한 놈들 가지고 그런 멍청한 마인드라면 그런 새끼들이 원하는 건 뭘까? 결국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자기들 먹고 살겠다는 얘기밖에 난 안 된다.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정지영 감독이 68세입니다. 1945년생, 46년생이니까 어쨌든 자 68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근데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이제 나는 영화판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내가 확답을 못해서 이제 말을 하지 못했지만 1998년도에 까라는 그렇지 여기 안 보이면 구멍 좀 다음에 좀 더 크게 뚫고요. 예. 1998년도에 까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100명인가 20명인가 단체로 막 올 루드로 나온다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모든 관객들이 나오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송인데 자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띠비띠비 하면서 나왔다는 그런 영화. 막판에만 딱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봤지만 극장에서 봤지만 뭐 그러면서 나왔던. 근데 98년 이후에 작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지나서 2011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딱 해성같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뭘 했는지는 아니 저는 압니다. 저는 아는데 중간중간에 뭐 자기 후배들 작품에도 출연을 하고 뭐 어떤 협회 뭐 가지고 뭐 대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알아요. 저는 알지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객들한테 잊혀졌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68세대고 이런 나이가 되고 이 정도 됐으면 영화판에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집니다. 이분보다 더 뛰어난 감독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문성근, 명계남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 선배들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꺼져라. 그 군사정권에 의해서 막 알랑거리던 관변 영화인들은 꺼져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대라고 하면서 치고 나면서 다 죽였을 때 이 양반도 난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2011년도에 살아나죠. 살아나는 게 대중적으로. 부러진 화살, 그러고 나서 매년 찍습니다. 남양도 1985, 천안함 프로젝트. 물론 이 중간중간 또 영화 한 편씩 더 있어요. 영화판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마스터 클래스의 무슨 산책이라는 영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물론 대규모 작품은 아니에요. 1, 2억짜리 자그마한 작품이지만 갑자기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정지영 감독밖에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희한하죠. 그런데 이 감독님이 나오면서부터는 아니 원래부터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남북원이나 뭐 그 하얀 전쟁 같은 영화를 보면서는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어차피 그때는 원작 소설을 가지고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임권택 감독도 좌파가 되고 종북주의가 돼야 되니까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임권택 감독은 영화 찍기도 힘든 한 편 찍기도 힘든 상황에서 왜 이 양반은 갑자기 이런 영화들이 줄기차게 찍어낼까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영화판 흔히 말하는 좌파 어떤 좌파만으로서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100%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영화판의 좌파들은 거의 다 생계형 좌파입니다. 영화판의 좌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쪽에 가야 되는 상태고 좌파적인 마인드가 있더라도 그건 강남 좌파라고 하죠. 요즘에는 또 겉멋들어서 뭐 박찬욱 감독님이니 뭐 몇 분들 계시지만 그런 강남 좌파에서 이미 좌파라는 개념은 영화판에서는 왜곡이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한 개념이 먼저 우시가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작품을 만들까? 글쎄요. 내가 정지영 감독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런 멍청한 선택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멍청한 선택은. 제가 이 정도의 힘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깔끔한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지영 감독님이 이번 전주영화제 가서 난데없이 나는 종북자가 아닙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도둑이 재발되는 거고 결국엔 지 무덤 파는구나. 그리고 솔직히 지가 인간이면 천안함 프로젝트는 정지영 감독이 제작이고요. 감독은 후배예요. 뭐 어쨌든 감독이 아니라 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안함 프로젝트는 제작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제작이든 감독이든 어쨌든 이 감독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좀 황당하다는 거죠. 제작이고 만약에 감독을 다른 놈을 썼다면 이제 심성보 다음으로 또 다른 종북주의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 딱 빠져가지고 지금 종북주의자들은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은 행동대장들 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젊은 친구들은 답답하게 돌아갈 뿐이죠. 자기가 종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지금의 뭐 통합 뭐죠? 걔네들 통진당, 통진당. 이라는 통진당 같은 애들이 말 그대로 이적이나 이석기만 봐도 답은 뻔오는데 예전에 저는 뭐 지났으니까 얘기할게요. 저는 아주 재밌었던 게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은 이렇게 뭐 대표는 대통령은 누굴 찍었는지 말은 안 하겠지만 당은 진보신당을 찍었습니다. 제가 진보신당을 찍은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 4.11 총선 때구나. 진보신당을 찍은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맨 처음에 종북주의에 선 긋고 나왔어요. 노회찬이니 뭐니 다 데리고 나왔다가 통진당 지금의 통진당을 결렬을 했죠. 나왔다가
다시 진보신당을 차렸는데 걔네들이 다시 정권에서 나갔을 때 홍세화 씨인가 뭔가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진보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싸웠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임용무실을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내가 보수든 진보든 그걸 다 떠나서 제대로 된 진보라면 저렇게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보수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진보신당이 참 괜찮았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표를 던졌습니다. 뭐 또 샌다고 옆으로?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 정지현 감독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딱 숨어서 그러니까 이 뒤에도 숨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성근 씨나 뭐 연기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뭐 이춘현 뭐 차승재니 뭐니 있는 거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죠. 이건 차마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통진당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그 전에 전신인 민노당 있잖아요. 민노당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영화 얘기입니다. 영화 프로니까 이 세력들이 얼만큼 지금 영화판을 장악하고 있냐면 예전에 여러분 그 비가 군대 가기 전에 찍었던 R2B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R2B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원래 빨간 마을이라는 그 반공 영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 영화였습니다. 반공 영화 있죠. 그 굉장히 어릴 때 여러분들의 아버님 세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볼지는 모르니까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버님 세대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봤던 60년대 후반인가 7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그때 영화인데 이석기 촬영 감독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공군 비행기를 타고 실제로 찍었어야 될 정도로 했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 빨간 마을을 리메이크한 게 R2B 리턴 투 베이스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 적이 되고 북한을 공격하는 영화가 돼야 되는데 R2B 딱 보면은 초반에는 북한이 비상 사인을 올리고 북한이 적이라고 하는데 막판에는 갑자기 민방위 훈련처럼 끝이 나죠. 영화가 이상해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상하다는 느낌 다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원작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각색가가 이렇게 영화를 들으면 각색을 하게 되는데 감독이라든가 제작자에 맞춰서 각색을 하게 되는데 이 각색가들 중에 민노당 지지자들이 있는 거고 그 민노당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종북 세력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겠죠. 단지 그 민주노동당에 의한 어떤 그런 게 습득이 돼서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받아들인 세력들이 영화판에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각색을 딱 맡기니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영화가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도 완성도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흥행에도 실패를 하고 뭐 다른 이런저런 여건들에 의해서 영화가 쫄딱 망하게 되죠. 100억이 넘는 영화가. 이 정도로 지금 그 세력들은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답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답은 뭐냐면 영화를 만들겠다는 창작자들 스스로가 어떤 하나의 정치적 의식에 지배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원론적 개념 있잖아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탐닉,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질문 제시라고 했을 때 과연 98%를 좌파가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걸 제시하면 다 좌파나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진보나 좌파가 영화판 98% 장악하고 썩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다 문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것을 탐닉하는 것은 창작자의 기본이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좌우의 문제라고 딱 놔야 된다는 거죠. 좌가 잘못했으면 좌를 씹어야 되고 우가 잘못했으면 우를 씹어야 되는데 이 빌어먹을 놈의 영화판은 그냥 이 좌표는 무조건 들은 거죠. 무조건 우만 잘했다고 하는 거죠. 우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의 문화판은 어떤 인터넷 찌라시 언론이 말했던 것처럼 98%가 어떤 좌파가 장악했다는 말이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나왔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다면 창작자들 스스로가 98%의 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영화를 찍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50대 50이나 아니면 다른 자유주의니 뭐 어떤 영어로 하면 뭐 리버테리안이 뭐니 뭐 별거 다 있던데 다양하게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의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빌어먹을 놈의 영화판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생각과 틀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창작자들 스스로가 정치가 아닌 정말 원론적인 부분, 새로운 것에 대한 탐닉과 잘못된 것은 확실한 문제제시, 좌우를 떠나서 이것을 이제부터 창작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객입니다. 영화는 관객에 의해서 된다라고 분명히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 관객은 스스로 자신이 보고자 하는 영화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팝콘 들고 가서 극장에 가서 그냥 뭐 그냥 천만 찍으면 야 이거 극장에서 많이만 걸렸으면 야 이거 재밌는가 보다 가서 이런 보는 영화 습관들 어차피 지금 그걸 오락화 돼 있긴 하지만 영화도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한국의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요. 결국엔 관객들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나라의 문화는 관객이 만들어내고 소비자인 관객, 대중들,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창작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창작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소외받는 작품들도 있겠지만 언젠가 관객들의 취향이 이쪽으로 바뀌면 이쪽의 영화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바뀌면 이쪽의 영화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관객의 그런 구애를 받을 수 있게 준비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창작자들은. 예를 들어서 싸이 같은 경우만 해도 불과 10년 전, 20년 전 그 얼굴에 그 몸매에 어떻게 뜨겠어요? 그것은 대중들이, 관객들이 찾아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영화에 대한 요구를 영화계에다 분명히 던지셔야 되고요. 잘못된 영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북주의자들이, 영화판의 종북주의자들이 힘을 잃고 지금의 생계형 좌파라고 말하는 영화인들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때,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 됐을 때 지금 영화판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은 나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객과 창작자들은 영원히 never die지만 종북주의자들은 반드시 이번에 나이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 좋고 창작자인 저희도 좋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여기까지고. 자, 이 정도 됐으면 정부가 영화가 점멸한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얘기가 좀 됐나요? 근데 왜 이걸 레이저를 쓰고 있어? 박수를 쳐주던가. 저번 주보다 나았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저번 주에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해가지고 코너로 해서 그 영화를 한 편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어차피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일반 뭐 공중파나 중편에 다 소개를 해줄 거니까 우리 인터넷 방송에 맞게 인터넷에서 구해 볼 수 있는 영화 아니면 DVD나 뭐 이런 데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구해 볼 수 있는 영화들로 엄선을 했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펄프 픽션 또 다른 이야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 영화를 찾아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재방송을 보신 분들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생방송 중에는 이제 발언을 하겠지만 재방송 지금 시간이 좀 30분이 지나서요. 오늘도 좀 재방송 나올 때는 잘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이 점 양해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거. 네, 푸티탕이라는 영화입니다. 푸티탕. 뭐예요 지금? 돌아왔어요. 말했네. 자, 오늘 소개시키는 이 푸티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왜 소개시키냐면 칼럼에도 썼는데 이번에 싸이를 보면서 이 영화 저는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싸이를 보면서 젠틀맨, 정확히 따지면 싸이의 젠틀맨이죠. 젠틀맨을 딱 오픈해서 딱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싸이라는 어떤 한 인물에서 성공했던 이유는 자기만의 스타일, 그게 좌든 뭐 B급이든 뭐든 쓰레기 같은, 저는 싸이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젠틀맨에서는 뭐냐면 너무 압박이 심했던지 두 번째 작품에 대한 아니면은 뭐 좀 이제 뭐 자기 자신이 스타로서의 뭔가 하면서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싸이답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건 이제 싸이의 모습이고 이제 그 주변의 모습을 딱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딱 할 때 보니까 막연하게 싸이에 대해서 막 좋다 막 띄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는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들 싸이라는 존재나 아니면 싸이가 만드는 음악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비판한 영화가 바로 이 푸티탱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형적인 할리우드 그 화장실 무비 같은 거고 크리스 락이 만들었으니까 제작을 참여했었으니까 거의 뭐 SNL 정도의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수준의 그런 좀 굉장히 싸구려 영화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포티탱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아무런 사운드가 없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게 대박을 쳐요. 그리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말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막 따라합니다. 유행어가 되죠. 내가 왜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도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이 포티나이 그 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비급적이면서도 굉장히 할리우드의 비급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뭔가를 풍자한 느낌이라서 좋아했었는데 이 풍자의 느낌이 지금 현실에서 왔다는 거죠. 지금 싸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영화를 되게 싫어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막 거의 흑인들 했던 개그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미국 흑인들의 개그를 이해하자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딱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카타르시스는 분명히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지금 싸이의 모습을 한번 봐달라. 그리고 싸이가 만약에 혹시나 우리 방송을 본다라면 이 영화를 꼭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라고,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관객분들도 이 포티탱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매스컴이나 어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내 의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영화는 굉장히 코미디입니다. 굉장히 재밌으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패러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위트가 크리스 락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밌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영화 재밌게 감상을 해보시고, 혹시나 우리 이런 TV 페이스북에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좀 재밌게 써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영화표든 연극표든 아니면 음악 공연표든 해서 제가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분들, 저랑 뜻이 통하는 분에 하는 셈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어차피 이 방송국에서 주는 거 아니니까 해서 이 영화를 재밌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영화와 역시나 대본 없이 짓거리는 어떤 시간대로 해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좀 이렇게 봉다리가 좀 어울렸던 것 같아. 오늘은 이게 박스맨이고 이게 아이언맨이다 보니까 각이 잡히니까 뭔가 딱딱해 보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봉다리 씁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봉다리 이렇게 역할이 약했지만 저야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봉다리맨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의 좀 지루한 얘기들이 봉다리맨을 통해서 좀 재밌게 희석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어색하고 했던 두 번째 방송이지만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진일보된 최공주와 봉다리의 모습으로 해서 시네마 까먹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우리가 이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정부가 뭐라고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정부가 영화가 좋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정말 영화판 뒷담화 까대고 연예인들 뒷담화 까대고 정말 재미있는 얘기로만 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드디어 이 친구가 제발 가면을 벗고 나는 영화인이고 나는 뭔 영화를 찍었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영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이 되는 그날까지 시네마 까먹는 소리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 스케줄 좀 얘기해 주래요, 제작진이. 다음 주 방송 스케줄 얘기하라고요? 다음 주 방송 제 방송은요. 저기 빈 시간대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아마 화요일 정도에 갈 것 같고요. 정확한 패널이 정해지면 아마 그걸 떠나서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여기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서 영화 얘기, 영화계 뒷담화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이거 한번 쏴주고 싫어요? 네, 들어가보겠습니다.